전산세무 2급 3주차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기타소득입니다. 자, 기타소득은 그렇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해당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금액의 80%를 하는 경우 또는 실제 소요경비 그리고 60%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소요경비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98페이지에 있는 기타 소득 범위와 299페이지,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요경비 삽입액이 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소득은 일단 80%와 실제 소유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빼는 기타 소득에는 뭐가 있냐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이 있어요. 이거는 80%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중에 주택 입주 지체상금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80%. 그리고 또 하나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되는 양도 차익 있죠. 그게 6천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한 양도 차익인 경우는 80% 또는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뺄 수 있습니다. 자, 60%는 인적 용역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급을 대가로 받는 경우 60%예요. 그래서 일단 인적 용을 일시적으로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용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수인의 강연을 위해서 강연하는 경우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해설, 개몽, 연기 심사 등 이런 걸로 받는 보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렇게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지식이나 그 기능을 활용해서 받는 대가.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로 받는 용역 비용 이런 거는 60%의 필요경비를 공제를 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문예창작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원고료라든가 저작권 사용료 인세, 사진에 대한 창작에 대해서 받는 대가 이런 것들도 60%, 광업어업권 이런 거에 대한 권리금, 권리물 양도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 받는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에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금품.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를 위해서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인데 요거는 연 500만 원 이하로 받는 금품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60%의 경비를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실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에 준한 금품. 그 다음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에 자가 저작권 및 인저권의 양도로 인해서 받는 소득. 저작자 등이 귀속되면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귀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은 실제 소요 경비를 하셔야지 되고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복권, 경품권, 추천권에 의해서 받은 당첨 금품 이런 것들은 실제 소요 경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마 투표권, 승차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이렇게 투표권과 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 투표금액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즉 한 장에 얼마를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게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슬롯머신 같은 경우는 비디오 게임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전기 이와 같은 사행성에 의해서 획득한 당첨금이 있겠죠. 자, 당첨금인 경우에는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이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원을 주고 했다. 그럼 1,000원이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네, 카지노에서 획득한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 필요 경비로 인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소득에도 비과세가 있어야 되겠죠. 자, 비과세 범위를 한번 보면 일단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법률에 의해서 받는 보상금, 학자금, 그 다음에 우리 북한에서 오신 귀순 북한 동포 이런 분들의 정착금, 보로금, 기타 금품은 비과세고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받는 상금과 보로금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부상도 비과세가 해당이 되고요. 종업원 등이 대학의 교직원에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얼마까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 그럼 500만 원 넘어가면 과세. 자, 퇴직 후에 받아야 기타 소득. 만약에 근로 중에 받는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해당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와 골동품 양도 발생 소득은 비과세고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총 수익 금액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는데 실제 소요된 경비 80%, 60%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 경비를 빼고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원래 20%예요. 그런데 원천 징수세율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을 한번 볼게요. 무조건 분리과세인 경우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외 수령한 기타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소득이 있어요. 이거는 12%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그리고 12% 받고 종합소득세에 신고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원천징수 했으니까. 복권 당첨금도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은 20% 그리고 30%입니다. 자,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30%고요. 3억 원 이하는 20% 이렇게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화 골동품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은 20% 계산해서 원천 징수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어요. 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한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경우도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자,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냐면 300만 원까지입니다. 자,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과세 최저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은 그렇죠. 과세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를 과세하지 않느냐면 교재는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펴보면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이렇게 했을 때 환급금이 있어요. 요거는 건별로 합계액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당 투표금의 환급금이 단위당 투표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겉면에 한 장에 표시된 게 10만 원 이하고 단위당 투표금의 환급금이 단위 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얼마 이하?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슬롯머신에서 했을 경우에는 건별 얼마 미만이요?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을 제외한 모든 기타 소득에서 건별 5만 원 이하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과세 최저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와요. 네.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그렇죠. 지급받은 날. 그리고 법인세에 따라서 처분된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일. 양도로 인해 대가를 받은 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인도일, 사용 수익 중 가장 빠른 날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금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요. 수익일이 가장 빠르다. 그러면 수익일. 사용일이 가장 빠르다. 그러면 사용일. 아니면 자산을 인도한 날이 가장 빠르다. 그러면 자산 인도일이 되겠죠. 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또 계산해 볼게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하느냐?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합니다. 자, 종합소득 공제에는 이제 인적 공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인적 공제가 있고 물적 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적 공제, 그다음 물적 공제는 뭐 특별소득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에 표 있죠? 그걸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는 1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냐면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이는 배우자는 법정 혼인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정 혼인만. 그래서 제한 없어요. 나이는. 그런데 소득은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얼마냐? 연간 소득 금액입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액에서 비과세 빼고 그 다음 필요경비 빼고 아니면 소득공제 빼고 이런 금액이 소득금액이죠. 그래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의 얼마? 500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원래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공제 70%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은 70%를 빼게 되면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직계 존속은 나로부터 위,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 60세 이상이어야지 되고 직계 비속은 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입양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하여야지 되고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위탁 아동인 경우에는 5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여러분 여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령이 18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 아동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20세 이하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이제 기본공제 했고요. 이번엔 추가공제 할게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에서 150만 원 받고 여기서 200만 원 그러면 3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거죠. 네. 경로 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몇 세 이상 70세 이상인 사람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누구 해당되냐고요? 장애인은 국가 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 유공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들도 포함이 되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해당이 됩니다. 네. 자, 부녀자 공제가 있어요. 부녀자라는 건 배우자 공제인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데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어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20세 이하가 있는 자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중복돼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에요. 그럼 대부분 어느 거 받겠어요? 많은 거 받겠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란 과연 어떤 거를 이야기하느냐? 자, 100만 원 이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305페이지에 있네요. 네. 30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표로 아마 여러분이 좀 해놓으시면 좀 더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으셔도 되고요. 자,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래 333만 원까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인 경우에는 이미 초과가 되잖아요. 100만 원이. 그런데 요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333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총 연금액은 51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연금액을 516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요 6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에요. 사적연금이요. 사적연금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 사적연금 1200만 원. 자, 그래서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종합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야 된다 그랬죠. 필요경비 빼서 1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기타 소득은 그렇죠.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 보셔서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기본공제 대상을 받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닌지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체를 다 소득이 있다 그러면 요 소득을 다 더해서 100만 원 이하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자, 퇴직도 퇴직소득 금액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양도소득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차감한 1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해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자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그렇죠.
공적연금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내는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뭐 별정 이런 거, 그다음 지역연금 얘기해서 관련한 기여금. 그래서 연금보험료는 개인 부담이에요. 개인이 낸 거예요. 회사에서 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 중 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고용, 장기요양. 여기는 국민연금이고요. 여기는 건강, 고용, 장기요양이에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전액 다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살펴보면은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 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이 있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은 불이백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주택 임차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자, 15년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지만 혜택이 되고요. 14년 이전은 7천만 원 초과 12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리금 상한액의 4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인 경우에는 취득할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여야지 되고 집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지만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의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 일단 가능하고요.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생계를 같이 이하에 또는 오피스텔로 직계 좀비속으로 소득금액 제한을 받으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는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즉 직계 존 비속은 돼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자, 해외 사용분은 전액 다 제외입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법인의 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는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라든가 공제료, 리스료, 그 다음 교육비에 초중고 학원비가 해당이 됩니다. 자,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한 이유는 얘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거예요. 학원비. 그런데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그거는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세 공과금은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자, 여기에 유선방송도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품권. 여러분 상품권 신용카드로 많이 사거든요. 요거 공제가 받을 수 없어요. 정치자금 기부금, 그 다음에 세액공제 적용받는 월세. 요거는 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와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이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의료비, 자,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중고등학교 교복구입 비용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로는 전통시장 사용분이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도서공영 박물 사용분 100만원, 그래서 100, 100,
600, 300만 원이죠.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분이 여기서 3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 600만 원 정도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 신용카드는 3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사용한 공제금 1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 원까지입니다. 자, 2,500만 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공제한도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특별소득공제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의 우리사주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2,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하다 보면은 결손금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결손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 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경우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되면은 얘를 공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하나로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대신 뭐 2월 결손금은 10년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 공제를 하냐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제일 먼저 공제를 하고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이렇게 순서대로 결손금을 공제를 해서 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송해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10년간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공제하고 올해의 결손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게 있는데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결손금은 제외합니다. 요거는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어요. 결손금 발생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급공제까지 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는 계산 구조는 소득금액이 나왔죠. 그리고 소득공제를 한다 그랬어요. 소득공제는 소득사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인적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이런 거 있었죠. 특별세액공제가 아니라 특별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는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공제하고 나고 나면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6에서 42%의 차등으로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납부할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받아야 되죠. 세액 감면 있으면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비 세액공제, 뭐 기부금, 교육비 또 뭐가 있죠? 기부금 이런 거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떼고 나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고요. 혹시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하고 총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요 총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월급을 탈 때 원천징수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달달이 냈던 세액, 아니면 뭐 중간 예납했던 세액, 아니면 예정신고했던 거, 수시부가 세액, 이런 것들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게 차가감 자진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플러스이면 납부세액이 되고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되는 거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에서 이번에는 기본세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6에서 42%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표준의 6%를 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그럼 1200에서 4600까지는 기본적으로 72만 원 깔고요. 15%, 24, 35, 38, 40, 42. 그래서 5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42%의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꽤 많네요. 그죠? 예. 그래도 많이 벌으니까 또 그만큼 내시면 되죠. 뭐. 저도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액 감면. 자, 세액공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상 세액 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주자에 대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비거주자가 선박항공의 외국 항행 사업으로 얻는 소득은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게 근로소득 세액 감면이죠. 자, 그래서 정부 간의 협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세액공제 살펴볼게요. 세액공제에 배당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배당소득 금액 중 그로서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귀속법인세와 일반 산출세액 빼기 비교 산출세액을 해서 미니멈으로 배당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배당받은 경우 그거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장세액 공제가 있어요. 기장세액이라는 것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미니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사업소득분의 종합소득 곱하기 20%. 그래서 연 100만 원까지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재해손실세액 공제. 재해를 당했을 때 자산총액의 20% 이상인 경우에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는데 거주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잖아요. 그거에 경우에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국외 원칙 소득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인데 1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산출세액의 55%, 초과인 경우에는 71만 5천 원에 산출세액 빼기 130만 원 해서 30%. 그래서 130 이하는 55, 130 초과는 30%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도는 74만 원, 그리고 66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맥스 큰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자녀세액 공제 한번 볼까요? 자녀는 그렇죠.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에 따라서 연 15만 원, 연 30만 원, 그리고 이제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한 명당 얼마? 30만 원. 그럼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두 명일 때는 30, 3명일 경우에는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7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자녀에는. 네. 그리고 출산 입양세액 공제는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는 7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연금계좌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납입한 금액의 12%, 그래서 총
급여가 5천만 원, 5,500만 원 이하인 자나 또는 4천만 원 이하인 자는 15%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급여가 작은 사람들은. 그래서 미니멈으로 1번과 2번. 그래서 700만 원과 여기에는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12% 계산하시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교재는 314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표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해주느냐고 이렇게 표로 넣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거기에다 밑줄을 좀 그시고 필요한 거는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는 12%와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가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료인 경우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12%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그리고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전용이니까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 중 누구를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 또는 수익자로 하여서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15%, 기본적으로 일반 의료비는 15%, 그 다음에 난임 시술인 경우에는 20%를 공제를 해주는데 일반 의료비는 의료비 총액에서 3%, 총급여의 3%를 빼고요. 그래서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입니다. 자,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특정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전액 다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총급여 3%, 그 다음에 요거 일반 빼고 특정 빼고 해서 20% 해줍니다. 자,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디서? 특정 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고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는 거는 이렇게 진찰, 진료, 질병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지급하는 비용, 예방접종, 건강진단비, 의료기관 지출한 식대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그리고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산 의약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약도 됩니다. 그런데 치료 목적이어야 돼요. 미용 목적이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있죠. 그리고 콘택트 렌즈도 되는데 한 명당 얼마? 50만 원 이내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네, 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안경, 콘택트 렌즈 사용료는요. 시력 교정 의료비, 질병 예방에는 근시 교정 시술비 이런 거는 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9번 임신 중 초음파 양수 검사비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각막 절식 라섹이죠. 이 수술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12번 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돼요.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출산 1회당 얼마까지? 200만 원 이내의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 외국 병인 당연히 안 됩니다.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안 되고요.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구입한 거 안 되고요.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진흥을 위한 의약품 구입이 안 됩니다. 간병비 안 되고요. 또 하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자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를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공제를 해주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